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운용사 상급 실기편 연구 문제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거래 입력. 자, 거래 입력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래 입력은 페이지 148페이지로 오세요. 출제 범위는 회계 원리 부분에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출제 문항은 9문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한 문항상 4점, 각 4점 해서 36점을 획득할 수 있는 거래 입력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거래 입력 문제에서는 다루게 되는 메뉴는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입고 입력, 출고 입력. 자, 입고와 출고는 물류관리 쪽이고요. 물류관리. 자, 물류 쪽에서 그렇죠. 자동으로 전표를 전송을 시킵니다. 그럼 어디로 와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로 옵니다. 그럼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회계장부로 가는 분계 부분을 수정할 부분을 수정을 하시고 전자세금 계산서 여부 체크하시고 이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계잔해 시산표를 간혹가다 열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왜? 뭐 선수금이라든가 선급금 미리 줬을 때 금액 알아본다든가 아니면 잔액을 알아볼 때 이럴 때 또 학계잔해 시산표 메뉴 열어보도록 합니다. 그럼 거래 입력에서 주의할 사항은 뭐가 있을까? 네, 중요합니다. 여러분 문제에도 나와 있지만 채권, 채무, 금융거래처는 반드시 뭐를 한다?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거래처 이름만 입력하는 게 아니라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는데 이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지 않게 되면 아깝게도 한 문제가 틀리는 즉 4점이 한 번에 채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다음 거래를 입력하시오. 단, 채권, 채무, 금융거래처는 거래처를 입력한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코드를 입력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5월 7일 은행에서 당좌수표 자하에 31112230 은행명은 농협은행 350만 원을 발행하여 현금으로 교환하다. 그러면 수표를 발행해주고 현금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현금, 대변에 당좌수표니까 당좌예금을 이렇게 할 건데 당좌예금은 그렇죠. 금융거래처니까 거래처 코드를 입력해야 돼요. 누구를? 농협을 이렇게 입력할 겁니다. 그럼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영주 상사의 회계 탭으로 오셔서 일반 전표 입력, 날짜는 5월 7일입니다.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입금 전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당좌예금 이렇게 대체 전표를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입금 전표 쓰겠습니다. 그럼 몇 번? 2번 입력하는 거죠. 자, 2번. 그리고 차변에 보니까 차변에 돈이 들어왔네요. 그죠? 그래서 차변 계정은 안 쓰고 대변 계정인 당좌예금 쓸 거예요. 자, 당좌라고 두 글자 치셔도 되고요. 아니면 F2 눌러서 아이고 당좌 아이고 왜 이렇게 잘 안 쳐질까요? 그죠? 자, 당좌 이렇게 치셔도 되고 아니면 F2를 눌러서 선택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 당좌예금 이렇게 치셔도 돼요. 뭐 편하실 대로. 근데 저는 당좌 이렇게 두 글자 쳐서 불러내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입력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시간 내에 또 입력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고요. 당좌예금이니까 금융거래처 반드시 걸어줘야죠. 자, 농협 갑니다. 농협 F2 안 누르셔도 돼요. 그냥 여기서 농협 이렇게 입력하셔도 됩니다. 적요는 그렇죠. 당좌 수표 번호가 있으면 수표 번호를 입력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자금 관리를 통해서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직접 입력할게요. 당좌 수표
번호는 자하에 3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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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0 발행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 수표 번호가 이렇게 있는 경우는 수표 번호가 적요에 나올 수 있도록 입력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350만 원이니까 플러스 키 한번 눌러서 공색에 올라왔어요. 차변의 현금, 대변의 당좌예금, 당좌예금은 반드시 농협은행의 거래처 코드가 걸려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항입니다. 5월 9일입니다. 이번에는 9일. 신한은행 만기가 1년인, 자, 만기가 1년인 정기예금, 해피예금에 가입하고 현금 250만 원을 예입하다. 즉, 정기예금을 가입하는데 현금을 가지고 가서 은행에서 예입했다는 거죠. 계약은 2022년 5월 9일 날 만료가 된답니다. 자, 이번에 그러면 이 정기예금을 만기가 1년 이내짜리를 들었으니까 그렇죠. 단기 예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단기 예금을 알 수 있는데 단기 예금에는 정기 예금과 정기 적금으로 분류를 하게끔 계정 과목에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정기 예금이라는 계정을 쓸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만기가 2년이다. 그러면 그렇죠. 1년 이후에 도래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장기성 예금이 됩니다. 그런데 왜 얘를 정기 예금으로 분류를 하느냐? 뭘 기준으로? 우리 프로그램에 보시면 이렇게 12월 31일 날 재무제표가 완성이 될 거예요. 즉 재무상태표 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되죠.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다면 2022년 5월 9일은 1년 이내로 들어와요. 그래서 단기예금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정기예금 그렇죠. 얘도 금융거래처니까 거래처 걸어주고 대변에 현금 이렇게 정리를 할 거예요. 현금이 나갔으니까 그렇죠. 출금전표 쓸 거다라는 거 1번 입력해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9일 출금은 1번 정기예금은 정기예금이라는 계정 씁니다. 정기예금 거래처는 신한은행 예금, 현금, 입금이라는 요 적요를 그대로 갖다 쓸게요. 자, 01번 쓰겠습니다. 250만 원 이렇게 요 적요는 실무에서는 적요가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연습하실 때는 적요를 넣으시고 시험 보실 때는 적요 안 넣으셔도 돼요. 그런데 아까처럼 당좌수표 번호가 있다. 그러면 당좌수표는 반드시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적요 입력 안 하셔도 틀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사회에 나와서 아니면 사회에 계시는 분들도 계속적으로 전표를 입력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적요 연습은 좀 꾸준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변에 정기예금, 대변에 현금 250 그리고 차변에 신한은행 코드를 걸어줬다라는 게 이번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기예금 선택했습니다. 세 번째 문항입니다. 5월 13일 주식회사 배달식품에 대한 외상 매입금 중 외상 매입금은 갚아야 될 채무입니다. 그죠? 그러면 외상 매입금에 그렇죠. 배달식품 꼭 걸어줘야 된다라는 거. 800만 원을 보통예금 우리은행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나갈까요? 보통예금이 나갑니다. 그죠? 자, 보통예금에 거래처 우리은행 걸어줄 거고 외상 매입금에 배달식품 걸어줘야 되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차변 대변 즉 대체전표 써야 돼요. 자, 5월 13일 차변이니까 3번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 배달식품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하였죠? 그러면은 없네요. 그럼 여기다 치겠습니다. 외상매입금 보통 예금 결제.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아니면 외상대금, 보통예금, 뭐 이체 이렇게 하셔도 돼요. 80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은 우리은행 반드시 걸어준다라는 거. 여기는 08번에 있어요. 그래서 08번 이렇게 쓰셔도 돼요. 아니면 그냥 엔터 하셔도 되고요. 네. 800만 원. 그랬더니 조금 전에 이렇게 빨간색 보이는 거 있으시죠? 자, 이렇게 빨간색은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이 맞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 라고 메시지를 보내주고요. 분계 대차 차익이라고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대변에 800만 원을 입력을 하면 싹 없어졌죠. 그래서 빨간색이 떴다. 그러면 내가 뭔가를 하나 놓쳤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되돌아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외상매입금, 배달식품, 보통예금, 우리은행 했습니다. 네 번째 문항입니다. 5월 16일 상품을 매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수취하다. 그러면 얘가 매입이구나 라는 거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전자세금계산서만 보더라도 매입인지 매출인지 볼 수 있거든요. 자, 전자세금계산서에 연구식품이 공급자, 즉 물건을 판 사람, 상품을 판 사람이죠. 공급받는 자가 상품을 사갖고 온 매입자가 됩니다. 영주상사. 프로그램에 봤더니 우리 회사가 영주상사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매입이구나 라는 거를 전자세금 계산서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라는 거. 이때 작성일자가 매우 중요한데 이 작성일자에 전표를 정리합니다. 전표 정리. 공급가액은 870만원, 세액은 87만원, 부가세가 있지요. 부가가치세가 있으니까 일반 전표에 입력을 못하고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할 건데 전산회계 운용사 S플러스에서는 뭐를 하죠? 그렇죠. 물류관리를 합니다. 물류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디? 입고 입력을 통해서 입력을 하고 전표를 회계관리 모듈로 넘겨줍니다. 즉 전송을 시키는 거예요. 전송을 시키면 매입 매출 전표에 들어옵니다. 이런 관계를 가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즉 모듈에서 회계관리, 즉 물류관리 모듈에서 회계관리로 전표를 전송시킵니다. 그때 두 개의 메뉴를 열어야 된다라는 거. 그럼 뭐하고 뭘 팔았냐? 포도씨유하고 올리브유를 팔았어요. 대금은 안 좋습니다. 어떻게 알죠? 그렇죠. 외상미수금으로 되어 있죠. 즉 외상으로 샀다라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보고더라도 알 수 있어요. 그럼 외상으로 처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물류관리 탭으로 오셔서 입고 입력. 날짜는 5월 16일.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받았으니까 과세예요. 자, 영세율이다. 그러면 영세. 계산서 받았다. 그럼 면세. 수입세금 계산서다. 그럼 수입.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받았는데 10% 부가세가 부과된 거다. 그럼 카과. 현과는 현금 영수증 받았는데 10% 부가세가 부과되어 있다. 그러면 현과. 카면은 그렇죠. 면세품을 카드로 발급받아 온 경우 또는 발급해 준 경우. 근데 건별은 한 건 한 건 했을 때 건별을 사용하는 거고요. 우리가 한 달 내에 거래를 한 장으로 발행할 때는 일과를 씁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교육용에서는 일과를 막아놨어요. 그래서 저희는 건별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건건이 발행하는 걸로 할 거예요. 자, 그래서 2번 건별 과세 선택하셨죠? 코드는 한 연구식품. 왜냐면 우리가 연구식품에서 사왔으니까
거래처는 영구식품. 대금은 외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외상. 만약에 현금을 줬다 그럼 현금. 신용카드로 했다 그럼 카드. 혼합은 현금, 수표, 어음, 예금, 카드, 선수금, 선급금 다 있고 외상도 있다. 이럴 경우는 혼합. 근데 우리 외상만 있으니까 외상으로 처리를 했어요. 자산명은 상품이고요. 더블 클릭 또는 F2 누르세요. 포도씨유 선택하겠습니다. 포도씨유. 수량은 100박스. 단가 17,000원. 그러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이렇게 표시가 됐고요. 합계 금액이 공급 대가가 되겠죠. 상품 선택합니다. 이번에는 올리브유 200박스 35,000원. 그리고 외상이니까 여기 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전송을 할 때 위에 상단만 체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 체크하셔도 됩니다. 반드시 전표 추가. 상단에 전표 추가 꾹 누르시고 끝이 아니지요. 전송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이 전송을 안 하시면 메인 매출 전표에 안 와요. 자, 전송. 확인. 회계관리 모듈로 오셔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5월 16일. 자, 과세 유형으로 왔고요. 즉 매입과세입니다. 올리브유 외 포도씨유하고 올리브유 두 개가 있었죠. 그래서 두 개로 나눠서 뭐뭐뭐뭐 외. 그러면 복수거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복수라고 써 있네요. 그죠? 입고 입력을 통해서 전표가 온 거고 복수거래고 매입 전표이다 라는 거를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복수거래인지 아닌지 보려면 그렇죠. 여기 복수거래 탭을 눌러서 확인하실 수 있죠. 분계는 외상으로 왔고요. 그 다음에 전자가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외부로부터 자, 외부 전자세금 계산서인 경우는 1전자 입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직접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통해서 직접 발행을 하면 되는데 지금 외부에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받아 왔어요. 그래서 1번 전자입력 선택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계는 대변의 외상매입금 영구식품, 차변의 부가가치세 대급금, 내가 주고 온 세금이죠. 차변의 상품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다섯 번째 문항 가겠습니다. 5월 20 동양상사에 대한 외상매출금 중 550만 원을 동전 발행 당좌 수취의 전자어음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자, 동양상사의 외상매출금을 회수하는 데에서 뭘 받았냐면 전자어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점이 발행해줬다. 우리 회사가 수취인으로 해서 자, 동점이 발행했으면 자수가 되겠습니다. 자수. 다른 회사가 발행한 거를 동양상사가 배서양도했다. 그러면 타수가 되는 거거든요. 자, 자수. 그다음 전자어음을 발행했으니까 그렇죠. 어음 관리를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어음 관리의 코드는 F3입니다. F3. F3키를 이용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로 오세요. 회계 모듈의 일반 전표 입력. 날짜는 5월 20. 동양상사가 발행해준 어음을 받았으니까 받을 어음. 네, 맞습니다. 차변에 받을 어음. 코드는 동양상사. 자금 관리 하려는데 키를 잃어버렸어요. F3 키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능 모음을 눌러서 여기 자금 관리인 F3 키를 보는 거예요. 근데 눌러도 안 돼요. 이럴 경우에는 금액을 입력 안 해서 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금액에다가 550만 원 입력하고 다시 기능 모음을 열으면 키가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자, 그래서 F3 키가 기억이 안 나면 기능 모음을 열어서 자금 관리 키를 하시면 되고요. 나 기억해. 그러면 F3 키 그냥 누르시면 됩니다. 자, 누르셨나요? 예. 그러면 첫 번째 보관이냐 회수냐인데
동양상사로부터 직접 발급 받아왔잖아요. 처음 받았잖아요. 그럼 보관부터 시작합니다. 자, 보관. 어음의 종류는 약속 어음이냐 전자냐라는 건데 차이는 어음 번호란에 다 입력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차이예요. 즉 종이 어음은 한글로 2글자 8자리로 이루어졌고요. 전자어음은 숫자로만 20자리로 되어 있는데 약속 어음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20자리를 다 입력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자를 선택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종이 어음이다 그러면 1번 선택하시고 당자수표다 그러면 3번, 가계수표다 4번, 그리고 전자어음이다 그럼 6번 선택하시면 돼요. 자, 6번 1번에다 놓고 한번 번호 입력해 볼까요? 020, 2021, 05, 20, 20 이렇게 중간에 잘렸죠. 번호를 다 입력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자 선택합니다. 6번 선택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 번호 입력할게요. 020, 20, 21, 05, 20, 2021, 08, 201. 자, 그리고 직접 발급 받아왔으니까 자수. 그럼 발행인이 동양상사가 되는 거고요. 발행일은 2021년 5월 20. 만기일은 그렇죠, 여기 2021년 08월 20. 지급은행은 F2 누르셔야 돼요. F2 눌러서 우리은행. 지점명이 있다 그러면 지점명 넣으시면 되고 아니면 그냥 패스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상단에 어음 번호와 지금 어음의 상태, 만기일자가 돌출이 됐습니다. 적요는 자동 작성되는 거예요. 즉 어음 관리가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작성이 되는 거니까 직접 치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어음 관리하시면 자동으로 작성이 된다. 자, 엔터. 대변에 그렇죠. 외상매출금 동양상사 해주시고 엔터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외상대금 받으러 온 회수라는 적요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자, 550만 원. 시험 보실 때는 얘 입력 안 해도 돼요. 그냥 엔터 하셔도 됩니다. 이번 문제의 포인트는 그렇죠. 자금 관리죠. 그래서 어음의 번호와 발행일, 만기일을 넣어줬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6번째 문항입니다. 5월 23일 상품을 매출하고 자 매출 전자세금 계산서를 이번에는 발급하다. 우리가 발급해 준 거예요. 자, 공급자는 영주 상사, 우리 회사. 공급받는 자는 한길 상사가 사갖고 갔어요. 언제? 5월 23일 날 거래일자로 작성일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날 전표 처리할 거고요. 1450에 145만원 세액, 올리브유, 포도씨유. 그런데 대금은 밑에 보니까 현금란에 145만원이 들어왔고 외상란에 1450만원. 그러면 현금 일부 받았고 나머지는 외상매출금으로 정리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외상매출금 할 거예요. 상품은 재고자산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물류관리라는 탭을 갈 겁니다. 그래서 물류관리 탭 오셔서 먼저 출고 입력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렇죠. 메인 매출 전표, 회계관리의 메인 매출 전표 오셔서 전자세금 계산서 표시해 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의 물류관리의 출고 입력 5월 23일 건별 과세가 되겠고요. 코드는 한길상사. 자, 거래처 한길상사. 수금은 현금하고 외상매입금, 외상매출금이죠. 그래서 혼합 갑니다. 혼합. 상품 올리브유 100개, 100박스. 단가는 85,000원. 두 번째 상품은 포도씨유래요. 자, 포도씨유 200박스 3만원. 현금 받았죠? 자, 외상에서 현금을 받았습니다. 요 금액을 145만원 입력하면 요 외상 금액이 바뀔 거예요.
바뀌셨죠. 그래서 처음에 인식할 때는 외상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가 우리가 혼합을 선택해서 내가 받은 금액을 입력을 하면 외상 금액이 점점 줄어듭니다. 자, 그러면 현금 145만 원 받았고 외상 보니까 부가가치세만 현금으로 받았네요. 그죠?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자, 체크해 보시고 체크하시고 전표 추가 전송까지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회계 탭에 오셔서 메인 매출 전표 5월 23일. 자, 출고 입력을 통해서 전표가 넘어왔다라고 알려주고요. 복수 거래로 이루어졌고 매출 전표다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올리브유 외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해 줬으니까 그렇죠. 전자 입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발급하면 빈 공간으로 두고 전자세금 계산서 내용 및 관리에 가서 직접 발행하시면 돼요. 자, 1번 전자 입력. 혼합을 했던 이유는 현금과 외상 매출금이 섞여 있었죠. 그래서 외상 현금은 145만 원 넘어왔고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 1,450. 대변의 부가가치세 예수금, 상품 매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7번째 문항입니다. 5월 25일 종업원 급여. 소득세 11만원 지방소득세 포함하고 건강보험료를 제외했네요. 그죠? 차감한 잔액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종업원 계좌로 이체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예금이 일단 나갈 거예요. 그죠? 자, 보통예금은 금융거래처니까 우리은행 넣어야겠구나. 네, 맞습니다. 우리은행 넣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종업원 급여는 종업원 급여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전산회계 운용사 시험에서 급여는 종업원 급여 또는 임원 급여 구분해 주시면 되는데 종업원을 위해서 급여를 줬다. 그러면 종업원 급여, 임원 에서 나갔다. 그럼 임원급여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종업원 급여는 250만 원. 그러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누가 내는 거예요? 원래 종업원이 내는 거를 우리 회사가 잠시 보관했다가 나중에 납부할 거죠. 그래서 얘는 예수금이 되겠습니다. 예수금. 부채, 즉 예수금을 부채로 잡아놨다가 나중에 납부할 때 차변으로 옮겨서 납부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5월 25일. 일반 전표입니다.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회계 탭에 일반 전표 오셔서 5월 25일 차변에 3번이죠. 종업원 급여입니다. 종업원 급여. 직원급여 갈까요? 자, 02번 그냥 쓰겠습니다. 아니면 종업원 급여, 지급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또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종업원 급여로 갈게요. 자, 종업원 급여 지급. 금액은 250만 원. 대변이니까 4번입니다. 4번 입력하시고 예수금 가겠습니다. 소득세 등 예수. (11만원과) (63,000원) 더하니까 (173,000원이에요) 근데 제가 하다가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럼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계산기도 없다. 그러면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계산기 활용하셔도 되거든요. 오른쪽 마우스에 계산기 눌러서 11만원 더하기는 A고 빼기는 S 곱하기는 D F는 나누기입니다. 그러면 자판에 있는 거 그대로 활용하셔도 되고요. 자, 더하기니까 63,000원 173,000원을 여기다 입력을 하고 싶다. 그럼 적용 누르시면 돼요. 그럼 173,000원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대변에 4번이죠. 보통예금 우리은행 계좌 눌러주시고 우리은행 걸어주시고 종업원 급여지급 그럼 얘 복사해서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갖다 붙여 놓으셔도 돼요. 아니면 직접 치셔도 되고
금액은 232만 7천원 되겠습니다. 자, 금융거래처 거래처 코드 걸어주시고 급여를 급여로 처리하지 않고 종업원 급여로 처리한 거와 소득세 건강보험료, 즉 종업원이 납부한 금액은 예수금으로 모아놨다가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납부합니다. 그래서 예수금 계정 썼습니다. 8번째 문항입니다. 5월 28일 현금 가부적 계정 잔액 12만 5천원. 현금 가부적 계정 잔액이라고 그랬는데 얘가 현금이 부족한 거였는지 넘치는 건지, 즉 과잉된 건지 부족금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현금 학계잔액시산표 열어보면 돼요. 학계잔액시산표 차변에 돼 있다. 그러면 부족금. 마이너스 차변에 돼 있다. 그럼 과잉금. 즉 넘쳐나는 거죠. 예. 근데 원인을 살펴보니까 영업부 매출거래처 회식비 지출이 누락됐대요. 지출이 누락됐다라는 거는 현금과 부족이 차변에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현금과 부족을 어디로 보내요? 대변으로 보낼 거예요. 현금과 부족. 그럼 차변에는 그렇죠. 접대비죠. 이렇게 해서 기장이 누락되는 건 회계 처리가 빠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접 넣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번 합계잔액시산표 정말로 현금과 부족이 차변에 있는지 한번 보러 갈게요. 회계관리 탭에 결산재무제표 1 또는 전표입력 장부의 합계잔액시산표 두 개 중 아무거나 열으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쪽 게 편해요. 그래서 결산재무제표 쪽에 합계잔액시산표 열도록 할게요. 날짜는 5월 28일로 열어주시고 현금 과부족이 차변에 이렇게 있네요. 그럼 요 금액만큼 대변으로 빼면 되죠. 자, 12만 5천원. 여기까지 왔으니까 컨트롤 C 한번 해보세요. 금액에다 놓고 컨트롤 C 하셨어요? 일반 전표 입력에 오셔서 5월 28일로 넣으시고요. 자, 대변을 먼저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대변에 현금 과부족 거래처 회식비 거래처 회식비 기장 누락 이렇게 입력을 해봤습니다. 아이고. 금액은 컨트롤 V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12만 5천원이 아까 복사했죠? 그걸 갖다 붙여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회계 프로그램은 엑셀 기능이 잘 되어 있어서 엑셀 기능을 활용하시면은 아주 쉽게 입력하실 수 있고요. 금액을 잘못 치실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2만 5천원 했죠. 자, 그러면 차변은 3번이죠. 접대비. 접대비는 영업부니까 800번대 접대비 쓰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컨트롤 V 하시면 되죠. 그러면 12만 5천원. 차변의 접대비, 대변의 현금 과부족 해서 그럼 학계잔액시산표 한번 가볼까요? 학계잔액시산표에서 조회 버튼 누르면 정리된 게 보이십니다. 다음 문제 가볼게요. 9번째 문항입니다. 5월 29일 가수금 280만원은 매출처 고봉상사의 상품 판매 계약임이 밝혀지다. 가수금이라는 건 돈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돈이었잖아요. 이 돈이 나중에 원인을 밝혀봤더니 그렇죠. 상품 판매 계약금. 상품을 팔기 위해서 계약금을 받았다. 그러면 무슨 금? 선수금. 자, 선수금은 언제든지 되돌려줘요. 그래서 부채입니다. 채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봉상사 걸어줄 거예요. 그럼 대변에 있던 가수금을 차변으로 보내고 선수금을 대변에다 입력을 할 겁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에 오셔서 5월 29일이고요. 차변에 3번
가수금. 기타 가수금 정리로 갈까요? 자, 02번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적용 코드를 쓰셔도 됩니다. 280만원. 대변은 4번이고요. 선수금입니다. 자, 언제든지 갚을 수 있는 부채죠. 그래서 채무입니다. 거래처 코드 걸으셔야죠. 고봉상사. 엔터 280만원. 거래처 코드를 안 했다. 그러면 4점이 휘리릭 하고 날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거래처 코드 입력하는 연습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거래 입력 9문항을 입력해 봤습니다. 조금 어려우셨죠? 시간도 많이 걸렸고요. 계정 과목에 대한 이해를 좀 많이 아시면은 문제 푸는데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시면 그만큼 늘어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